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우택 돈봉투 수수 의혹. 철저하게 기획된 수사다. 사주를 했다는 혐의는 전혀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감춰져 있고 정계에 진출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알맹이 없는 김영환, 이범석 회동. 구체적 갈등 현안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럼 도대체 왜 만난 거냐? 김영원 지사님께서 통큰 양보를 하겠다. 짜장 짬뽕 한 그릇 먹었는데 해석은 뭐 잔치집 뭐 팔순잔치 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밌고 가장 속 시원한 할 말은 하는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추석 밥상에는 어떤 지역의 이슈가 오를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 검찰에 송치가 됐죠. 그런데 일부에서 했던 예상, 일부 예상입니다. 깨고 불구속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갈등설이 있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회동을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다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명품 시사 토커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출발해 보죠 오늘. 네.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우택 돈봉투 수수 의혹입니다. 이 사안이 지난 총선 때 공천까지 막 갈아엎는 그렇죠. 취소됐던 이런 사안이었잖아요. 지금 제가 앞서서 일부 예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받잖아요. 받는 거를 모두가 그렇죠. 예. 넣는 것도 받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구속 송치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불구속이 됐고 현재 사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예.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정우택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카페 업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폭로됐잖아요. 예. 이에 정우택 의원은 정치적 업무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공천이 취소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서 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예. 이후에 이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조만간에 이제 재판 진행될 건데 정우택 전 의원의 대체적인 혐의를 말씀드리면 예. 2022년경 카페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700만 원 정도 현금을 수수했고 거기에 대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혐의로다가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죄 또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그 정치적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공소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다 추가로 기소된 지금 기소는 아니고 예. 검찰에 송치돼서 수사를 앞두고 있죠. 정치인이요. 우리 저 청주시의 살림살이를 12년간 좌지우지했던 우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님. 네네. 정치인이 돈 받을 수 있죠. 돈 받을 수 있잖아요.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후원 명목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받아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후원 절차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금융 거래는 잘못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부분이 잘 지켜봐야 될 게 무엇이냐고 예. 일단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랐죠. 놀랐죠. 저희도 놀랐고 예. 이렇게까지 가나 했는데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이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날 또 이 부분 정우택 부의장을 비롯한 총 6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예. 정우택 부의장님 오셨던 비서관 2분이 또 이번에 같이 기소가 됐어요. 됐습니다. 예. 한 분은 뇌물수수 혐의, 한 분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또 2분이 됐고 그래서 정우택 라인 쪽에서는 3분이 지금 기소가 된 거고요. 예. 또 반대급 쪽으로 정우택 부의장 쪽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기획된 수사다라고 지목을 해서 윤곽근 전 위원장과 이필용 전 군수가 또 이렇게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여러 내용들 특히 그 카페업자 오모 씨하고 이필용 전 군수의 녹취록이 지금 또 증거로 상당히 확보가 돼 있어서 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기소가 됐고 최종적으로 카페업자 오 씨는 뇌물공유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체적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 PSL에 나온 내용보다는 더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이 감춰져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진실이 있다 뒤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최종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 가지인데 영상 속에 100만 원 받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건 바깥에 나와서 바로 돌려줬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후원 계좌로 받은 300만 원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다. 이 돈 문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인허가 청탁 등이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로서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걸 합치면 이건 당연히 정치 공작일 뿐이다. 정치적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는 지금 형국입니다. 좀 이런 사항이고 맞습니다. 요 사항이 누구 말이 진실이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 정확하게 정정을 말씀드리면 일부 언론에서 잘못 발표했어요. 예. 이필용 전 군수하고 윤곽근 변호사가 언론에 제보하도록 사주를 했다는 혐의는 전혀 없어요. 그런 그 적도 내용이 없고요. 아닙니까? 예. 경찰에서 지금 윤곽근 변호사하고 이필용 전 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 그 나중에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를 했고 그것을 약속했다. 이런 혐의일 뿐이에요. 언론사 사주는 저 윤곽근 변호사하고 이필용 정무수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언론지상에 터진 이후의 얘기가 그렇죠. 됐다는 말이네요. 언론지상에 터진 것은 올해 2월 초고 이미 언론지상에 터진 이후에 그 카페 업주가 이필용 전 군수한테 변호사비 얘기를 했다. 그것이 윤곽근 변호사한테 전달이 됐다. 그래서 서로 변호사비를 대납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부분은 3월 초거든요. 한 달 정도 차이나요. 언론사 제보하는 과정에서 윤곽근 변호사나 이필용 전 군수가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도 그 부분은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 요 타이밍도 정우택 전 부의장께서 주장하는 기획된 수사나 예를 들면 뭐 언론 보도 그거하고 윤곽근 변호사하고 이필용 전 군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네요. 경찰도 그걸 명백히 언론에 밝혔는데 언론 보도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윤곽근 변호사하고 이필용 전 군수가 언론사에 제보토록 카페업주를 사주했다. 이렇게 발표됐던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한판에서 지금 최용현 변호사께서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던 거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은 윤곽근 변호사 때문이잖아요. 윤곽근 변호사가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과의 공천 경쟁이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오해면 오해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난번 공천 경쟁부터 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이 부분까지 오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의 공정한 경쟁은 무한대로 좀 펼쳐져야 되지만 예. 공천의 결정에 난 상황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또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정치인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상하게 타이밍상이 그런 것으로 보이게끔 지금 된 상황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또 정 전 부의장께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곽근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이전에 나쁜 뉴스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구속이 됐지만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아 석방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결국 유무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정치적 이미지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이군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 얘기를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면 정말 큰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만약에 잘 귀결이 됐더라면 6선 그래서 국회 뭐 의장 얘기도 막 운운되고 막 저희가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여하튼 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될 거 아닙니까? 혐의가 있거나 혐의가 그렇죠. 없거나.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 생명은 더 어려운 길로 가시게 될 건데 만약에 없다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2심도 있고 3심도 남을 테고 물리적 시간도 많이 길 테고 이 사안이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재판 결과는 뭐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재판의 정치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이제 박 전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속영장 기각 때 범죄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향후 재판이 정식으로 진행이 될 때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속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향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정 전 의원의 그 행보에 따라서 어떻게
같은 영향을 미칠 거냐 따진다면은 예. 이것이 대법원, 항소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 2년 이상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재원 의원이 생각하는 다음 지방선거의 도지사 도전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다른 관계, 정계에 진출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사법적 사안을 떠안고도 갈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힘들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재원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언제라도 중앙에서 쳐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또 그 지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전망은 여하튼 어느 쪽으로 가든 상황이 좀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전망을 주셨고 박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최면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예. 이재명 대표는 대표기 때문에 와 정책 그런 힘이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거든요. 네.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한다면 죄가 있으면 더 이상의 정치는 그만둬야 게 맞다고 판단하실 거고요. 무죄가로 또 성립이 된다면 또 그 부분에서는 또 다시 지켜볼 일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나이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에 대한 또 다른 그 출마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안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검찰의 입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저희도 여기 자리에서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하도 한판에서 그냥 잘근잘근 씹어대서 안 돼서 한판에서 자꾸 쟤들이 떠드니까 우리가 일단 모양만이라도 좀 갖춰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안 났습니다. 예. 김영환 지사하고 이범석 시장이 만났는데 뭐 내용이 별로 없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두 번째 주제에서 이 부분을 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갑니다. 알맹이 없는 김영환, 이범석 회동입니다. 이게 또 우리 작가님이 알맹이 없는. 근데 한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점잖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맹이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쭉정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동을 했어요. 모양은 갖춰야 된다. 뭐 알맹이가 없는 얘기는 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만든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그 김영환 지사하고 이범석 시장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저출산 현금 지원 문제도 그렇고 청주병원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직대로의 잔디광장 조성 문제 등 여러 문제에서 갈등을 빚어가지고 그동안에 시민들은 물론 국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에 이제 서승호 도당위원장이죠. 도당위원장 서승호 가 나서가지고 주선을 해가지고 양자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언론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구체적 갈등 현안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언론들은 그럼 도대체 왜 만난 거냐 이런 비판이 더 일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언급이 없고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한판 때문에 중국 만났네. 중국 음식 먹은 거죠. 한판 때문에 만난 거예요. 쟤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 최면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현금 지금 가장 이슈되고 있는 세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안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저출생 현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발표를 했지만 이 부분에는 실무적인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지. 뭐 시장도지사가 그렇게 해서 다 업무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큼 우리가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나눠서 아마 결정을 보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주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일부에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청주병원 입장에서도 도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소유라는 문제 부분 때문에 일단 허가 취소가 냈고요. 알다시피 지난주에 또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가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아마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벌면서 시와가 도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청주병원 이전 문제도 아마 더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직대로 잔디광장 조성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역사문화 조성 사업하고 또 청주시청 내 또 잔디공장 조성하는 문제들이 들어가는 예산과 이쪽에 들어간 예산들을 또 청주 직지대로로 가면 이쪽에다가 지하화시키고 지상에 잔디광장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거를 뭐 그냥 더듬대고 우리가 뭐 어느 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논의가 있은 다음에 이건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자들께서 구체적인 얘기를 주고 받아서 구체적인 뭐 어떤 계획이나 사안들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시장과 지사의 어떤
의견들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길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아니 그러면 이게 갈등이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러면 신문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무슨 헛소리 저는 같은데 박전 의원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다릅니까? 거는 만남 자체를 언론에 공개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실질 회담은 비공개로 했어요. 이러면 대단한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타협정을 했을 때 보이는 모습이 뭐예요? 저녁 때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주까지 가볍게 견험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시간을 초과해서 엄청나게 오래 만났다. 나와가지고 또 얼굴 좀 부르게 해서 악수까지 하고 꽁도 하고 이런 모습을 연출하거든요. 좋은 근데 결과. 딸랑 1시간 만났어요. 중국 음식 먹기에 딱 빠듯한 시간이야. 딸랑 1시간 만나고 낙서 바깥에 나와서 냉랭하게 악수하고 딱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거기 상태에서 무슨 더 협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 전 의원님께서 그러면 향후에 이제 실무에서 협상할 문제다라고 하면 그 양 보스가 그런 분위기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나고 포옹하고 이런 분위기라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양자 모두의 대타협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의지 자체가 없어서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양자가 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온 듯한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과연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더 접어들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와 시장에 대한 그 의견 대립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한만도 시장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번에 그 중심이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주선자가 누구냐. 자, 주선자가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신 서승우 위원장입니다.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서승우 위원장이 다음에 지방선거에 또 어디를 나갈 수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힘 전체도 시장과 도지사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주선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나 시장 입장에서는 서승우 위원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런 모습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입장에서도 실무진 논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몇 가지 공감만 가진 일들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용원 지사님께서 통큰 양보를 하겠다. 이거는 사석에도 저에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도에서 통큰 양보를 하겠다. 사석에서 김영환 지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석에서? 한판 출연한 이후에? 그렇습니다. 예. 만나면서 저희 한판의 토론의 내용을 보시면서 앞으로 도정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좀 좋은 잠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잘 보시는구나.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신 있는 토론을 우리가 해야 되고 더 멋있는 제안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약속을 하셨고 또 알겠습니다. 또 이범석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도 앞으로는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범석 시장님의 가장 큰 장점은 소통 정치인이거든요. 정말 부족한 것들을 만남과 대화로 소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또 논의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청시, 문화, 체육, 예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래서 프로축구 청주FC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라든가 프로야구에 대한 유치, 우리 청주를 중심으로 한 프로에 대한 유치라든가 그리고 지금 사육동에 있는 스포츠 멀티플렉스를 좋은 부지로 만들어서 우리 도민과 시민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종합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정도 내용을 이번에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특히 오송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도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고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이런 만남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사실은 중국 음식 짜장 짬뽕 한 그릇 먹었는데 해석은 뭐 잔치집 뭐 팔순잔치 여신 것 같아요. 저는 알았어요. 저는 한 판에 지사께 사실보다 해석이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사업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었고 또 하나는 당일에 갈등 없다. 이견이 그렇죠. 있었을 뿐이다. 갈등은 지사와 시장의 갈등은 도민과 시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웃기는 얘기죠. 지금까지 갈등을 항상 노출을 하면서도.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시종 도지사와 한만동 시장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청주시가 규모가 작거나 도한테 들이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재정적 열악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큰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업의 요구에
응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범도 시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저는 한번 형식 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아까 거론했잖아요. 딸랑 1시간 만나고 냉랭하게 악수하고 해주는 방식도 문제고 언술도 문제예요. 서로 갈등 없었다 이런 말도 문제고 그다음에 서로 이미 협의하고 있었다 이 말도 문제고 그럼 구체적 사안도 협의를 없을 수 있어요. 실무진에 떠넘길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실무진들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마지못해서 만났다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마지못해 만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아까 박정희 의원님께서 좀 얘기하셨던 통 큰 양보. 통 큰 양보 중에서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네. 통 큰 양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도에서? 도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김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통큰 양보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것이 잘못 오해를 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언론 홍보용 자기 변호용으로 발언이거나 아니면 상대방 빌런 만들기. 난 할 만큼 했어 이제. 난 양보했고 하고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예. 첫째는. 두 번째는 이게 말이 진실일 수 있어요. 향후에 통큰 양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게 이제 갈등 해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죠. 정책적 부분이 있어요. 첫째.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일부 정책을 시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겠다. 특히 뭐 사직대로 부분 문제거나 청주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청주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과연 김 지사가 받아들이겠냐는 거고 정책적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네. 재정적 문제는 현금 복지 분담 비율을 좀 조정해 주겠다 뭐 이런 취지가 첫째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 타 시군은 이미 받아들였거든요. 비율을. 두 번째 그럼 타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언급했던 게 그 종합운동장 그 외곽으로 옮기는 거. 인근 부분 개발 문제하고 오송역 역세권 개발을 김 지사께서 거론했잖아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도유지를 무상 제공하나 재정 지원을 청주시에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재정적 타협책을 찾는다. 이렇게 한다면 통 큰 양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이 혹시 자기 대언론용 자기 뭐 보호용 자기 뭐 그런 식으로는 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지금 정무라인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표현했던 김수민 정무부지사 기용부터 해서 지금 정무라인을 대폭 보강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인사의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금 우리 도지사님께서 열린 방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좀 귀를 열으시고 주변에 많은 좋은 조언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통 큰 양보라는 또 제안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나 도가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면 사실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정치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사는 입장에서 재선을 노리는 우리 김영환 지사나 이번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갈등의 모습은 저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할 거라는 큰 명제에서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표를 얻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최민희 변호사가 말씀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정치인이 풀어가야 될 그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영환 지사나 우리 이범석 시장님의 이제 서로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저는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박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가 좀 자꾸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재선을 위해서 앞으로 갈등을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갈등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갈등이 긍정적으로 또 좋아질 수 있고 예를 들어 현금성 복지 정책 같은 갈등은 상당히 좋은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시군요. 그걸 무턱대고 시행하다가는 향후에 그걸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복지 정책이라는 그렇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 그런 것을 위한 갈등은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어쨌든 변호사님께서는 갈등조차도 재선을 위한 발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주민들 말씀으로는 이제 아까 박 의원께서도 표현을 하셨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맞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야 되는데 세 걸음 네 걸음 나가려면 또 한두 걸음도 걸었어야 되는데 이 한두 걸음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실무진의 대화도 보고 또 정무라인에서 저는 사실은 이런 정무라인 쪽에서 좀 대화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이나 김영환 지사님의 독특한 성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 둘이 만나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밑에 있는 정무라인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실무진에서는 또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말 정확한 보고가 들어가야 된다. 마냥적인 보고가 아니라 눈치 보고 도지사나 시장을 보고 눈치 보고 하는 보고가 아니라 정말 그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타당성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예측까지 해서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지 우리 도민과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으로서의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뭐 여기저기서 자꾸 뭐라고 한다고 또 리얼토크 한판에서 쟤들이 자꾸 뭐라고 또 잘근잘근 한다고 이 모습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두 분이 회동도 했고 그다음에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 합의하겠다고 했으니까 박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지켜보면 되지만 다만 1시간 회동하고 그다음에 현안 대화도 전혀 없었고 그런 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두 분이 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얼마나 협의가 진행되고 타협점을 찾고 갈등을 해소할지는 모르겠어요. 단 하나 갈등을 해소한 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환 지사의 통큰 양보. 통큰 양보라는 건데 그 통큰 김 지사가 얘기했던 통큰 양보가 과연 무엇이냐.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과연 무슨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냐. 그 내용에 따라서 양자 간의 갈등이 해소의 기준점이 되고 아마 최선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한판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환 지사의 통큰 양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죠. 그 보따리가 언제 어떻게 풀어질지, 요거에 좀 관전 포인트를 보면 되겠네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앞부분에 한번 그런 게 있었죠. 말씀드렸지만 그때 도에서 재정 비율을 75% 부담했습니다. 예. 시에서 25% 부담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도에서 추진했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75%라는 또 좀 전무후무한 예산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는 고민하고 있을 거고 정말 우리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정말 정규요건 개선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멀티플렉스라든가 여기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 예술,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여기 시민들과 도민들이 즐거움과 또 지역에 대한 애양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마 두 분이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수면 아래에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타협점을 찾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암산 둘레길에 내가 10억 더 줄 테니까 내 현금성 복지하고 잔디공원 그거 받아들여 이런 방식의 타협 방식이 과연 그런 방식의 추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결국 김영환 지사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정책 하나에서 만났다잖아요.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필요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재정적 부담은 도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 사실 오늘 저희가 거론했던 이 세 분의 정치인들은 모두 지역 주민들께서 지역을 좀 발전시켜 달라고 지역 주민을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좀 뽑아드렸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다 했나, 다 하고 계신가라고 좀 여쭤보고 싶기는 합니다. 추석 밥상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또 어떤 평가들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볼까요?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우택 전 의원 사건 6개월 정도 지나서 벌써 됐어요. 한참 지난 됐네요. 2월 때부터 시작됐으니까는. 예.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도 간의 갈등도 벌써 2년째예요. 근데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제 시작이 결국 정우택 의원님 사건도 이제 검찰 조사 재판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다음에 갈등에서 충북도와 청주시 간의 갈등에서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한참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시민 여러분 여유롭게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제가 14년 4개월 정치하면서 가장 소신으로 생각했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꼭 꺼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정우택 부시장님 사건에서도 있고 거기서 벌어진 그런 갈등도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이범석 시장님이나 김영환 지사 문제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을 맺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민과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나간다면 아마 이것들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명품 시사 토크로 다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리얼토크!